첫 번째 경기 본머스 대 웨스트햄 경기, 본머스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A매치 기간에 가나 대표팀에서 부상 여파로 낙마가 됐던 세메뇨 선수의 출전 여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 대 가나 평가전에서 대한민국이 승리를 거뒀었는데, 당시에 이 가나 대표팀의 에이스 공격수 세메뇨 선수가 부상으로 이 본머스로 조기 복귀되면서 대한민국에게는 굉장히 호재였는데, 어쨌든 이 본머스 입장으로서는 세메뇨 선수의 부상 회복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 세메뇨 선수의 출전 가능성을 제가 현지 언론 보도와 이 소셜 미디어 등을 종합을 해봐서 판단을 해봤을 때 5대5 정도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세메뇨 선수가 출전을 하면 그래도 본머스가 상당히 유리할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만약에 본머스가 세메뇨 선수가 결장이 되는 가운데 최근에 웨스트햄 상대로 본머스가 친선 경기 포함해서 8경기 4무 4패 상당히 열세였기 때문에 세메뇨 선수의 결장까지 겹치게 된다면 은근히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이번 시즌 5경기 4승 1무 무패 극강의 홈발을 보여주고 있고,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프리미어리그 2연승으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지만 원정에서는 1승 1무 3패로 성적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웨스트햄도 이 본머스 원정에서 쉽사리 3연승까지 달성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고,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도 플레이메이커 파케타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이 파케타 선수의 공백이 상당히 느껴질 수 있는 웨스트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로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은 양팀의 역습 공격력인데, 이번 시즌 본머스가 역습에 의한 득점이 5골로 상당히 강력한 역습을 보여주고 있고, 웨스트햄 역시 역습 득점이 3골로 세 번째로 많습니다. 웨스트햄의 누누 감독이 들어오면서 확실히 선수비 후 역습 공격력이 살아나고 있는 웨스트햄이기 때문에 양팀의 장점이 바로 빠른 역습 공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양팀의 점유율을 보시면 본머스가 평균 점유율이 50.7, 웨스트햄이 45.5로 이 경기는 홈팀 본머스가 점유율을 더 높게 가져가면서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술 상성적으로는 오히려 웨스트햄이 선수비 후 역습을 가져가기에는 다소 용이할 수 있는 구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습 실점 역시 본머스가 2골, 웨스트햄이 1골로 오히려 역습 실점이 웨스트햄이 1골이 더 적기 때문에 은근히 웨스트햄도 역습으로 재미를 볼 수 있는 구도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PPDA 수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9.7로 가장 낮습니다. 이 PPDA가 낮은 수록 기본적으로 압박 조직력, 압박의 효율성이 가장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만큼 이라올라 감독 체제에서 본머스가 조직적인 압박을 보여주면서 그 압박을 득점으로 만들어내는 역습 한방이 상당히 강점이기 때문에 본머스가 충분히 압박 조직력을 보여준다면 승산이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웨스트햄이 본머스 상대로 강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본머스가 만약에 세메뇨 선수까지 결장이 된다면 상당히 리스크가 있어 보이는 경기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세메뇨 선수가 이번 시즌에 본머스에서 가장 많은 득점, 가장 많은 어시스트, 공격 포인트 9개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메뇨 선수의 출전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고 5대5 정도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경기는 사실상 라인업을 확인하고 최종픽을 가져갈 수 없다는 점에서 승부수를 띄워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만 이 세메뇨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웨스트햄에서 가장 많은 기회 창출을 하고 있는 플레이메이커 파케타 선수는 경고 누적 결장으로 100% 결장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파케타 선수의 공백을 메우는 것이 본머스가 세메뇨 선수의 공백을 메우는 것보다 웨스트햄이 훨씬 더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본머스 특유의 홈발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특히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웨스트햄을 이끌고 있는 누누 감독이 최근에 2연승을 거두면서 소방수 역할을 잘 하고 있는데, 이 누누 감독이 본머스의 이라올라 감독 상대로는 2무 2패로 승리가 없었기 때문에 감독 상성적인 측면에서도 본머스가 다소 앞설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득점도 5골로 네 번째로 많은데 웨스트햄이 이번 시즌 세트피스 실점이 9골로 가장 많은 팀이기 때문에 본머스가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다면 이 경기는 그래도 본머스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경기는 본머스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브라이튼 대 브렌트포드 경기. 이 경기 승패로 가르면서 브렌트포드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체급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매치업인데 상성적으로 봤을 때 브렌트포드의 승리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1승 4패로 원정 기복이 상당히 심한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대로 브라이튼은 홈에서 3승 2무 무패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브라이튼이 이번 경기 홈발을 받을 만한 경기인데, 최근에 브렌트포드 상대로 3경기 2무 1패로 브라이튼이 다소 열세였다는 점과,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리미어리그에서 본머스 다음으로 역습 공격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비 뒷공간 노출이 심한 브라이튼 상대로는 브렌트포드의 역습이 충분히 통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것은 베테랑 공격수 웰백 선수가 최근에 리그 6경기 6골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프리미어리그 2경기에서 1승 1무 무패를 달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브라이튼도 충분히 저력을 보여줄 만한데, 브렌트포드 역시 지금 이고르 치아고라는 공격수가 웰백 선수와 마찬가지로 6경기 6골을 넣어주고 있고,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컵대회 포함해서 5경기 4승 1패 브라이튼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승패로 한번 갈라보면서 투표율이 낮은 브렌트포드 사이드도 충분히 가져갈 만한 메리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살롱 코멘트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브렌트포드가 역습 득점이 4골, 전체 두 번째로 많은 역습 득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압박 라인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 PPDA 수치 역시 네 번째로 낮은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브라이튼이 기본적으로 전방 압박을 펼칠 때 브렌트포드가 수비 뒷공간을 공략하는 역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전술적인 상성 구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브라이튼도 해볼 만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브라이튼이 기본적으로 수비 뒷공간이 노출이 되는 것에 비해 실제 역습 실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0골,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시즌 역습 실점이 0골로 역습 수비가 상당히 탄탄하기 때문에 브렌트포드가 은근히 역습이 통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득점은 오히려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4골로 브렌트포드의 3골보다 브라이튼이 세트피스 득점력이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이 있고, 세트피스 실점 면에서도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에서 1실점으로 세트피스 실점이 가장 적은 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브렌트포드가 제공권과 세트피스의 강점이 있다는 점에서 브라이튼이 이번 시즌 세트피스 수비력이 상당히 좋다는 점 역시 브라이튼도 충분히 해볼 만한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팀 모두 지금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득점이 17골로 동일한데, 기대 득점 대비 골 결정력은 브라이튼이 플러스 1.06으로 마이너스 2.38의 브렌트포드보다 근소하게 기대 득점 대비 골 결정력은 브라이튼이 더 높기 때문에 브라이튼도 충분히 해볼 만한 요소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이 데이터만 신뢰할 수는 없는 것이, 제가 기본적으로 브라이튼이 압박 라인이 높고 수비 뒷공간 노출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 데이터적으로는 지금 역습 실점이 0골로 나오고 있지만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중앙 수비 조합이 루이스 덩크 선수 그리고 반폴 헤케 선수, 이 두 선수인데 기본적으로 이 브라이튼의 두 중앙 수비수가 신장이 굉장히 크고 스피드가 빠른 수비 자원들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중볼 경합이나 수비 뒷공간이 노출이 됐을 때는 기본적으로 앞으로 달려나가서 미리 공을 끊는 수비 스타일을 보여주기 때문에
수비 뒷공간이 노출이 될 경우에는 브라이튼의 스피드가 느린 두 중앙 수비 자원들이 브렌트포드의 공격 자원들을 막아내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탈 팰리스 다음으로 다이렉트 스피드 속도가 두 번째로 빠른 팀이기 때문에 데이터적으로는 브라이튼이 역습 실점이 0골로 나오고 있지만 전술 스타일적으로 그리고 브라이튼의 두 중앙 수비 자원들이 스피드가 상당히 느리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프리미어리그에서 최상급의 역습 공격력과 스피드를 보유하고 있는 브렌트포드의 역습 한 방 충분히 통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 풀럼 대 썬더랜드 경기. 이 경기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시즌 경기력을 고려한다면 썬더랜드 쪽 픽이 무난해 보이는데 이런 경기에서 홈팀 정배당 경기 결과가 허무하게 나오는 것을 봤기 때문에 3번 경기는 저는 승무패로 지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썬더랜드가 이번 시즌 승격팀 돌풍을 일으키고 있고 5승 4무 2패 4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썬더랜드의 최대 강점이 짠물 수비인데 최소 실점 공동 4위를 달리고 있고 프리미어리그 9경기에서 4승 4무 1패로 호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 썬더랜드 축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수비와 미들 자원들의 피지컬이 상당히 뛰어나고 제공권이 굉장히 강력하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웬만큼 썬더랜드가 수비 라인을 내린 상황에서 작정하고 수비 블록을 촘촘하게 구축을 할 경우에는 강팀들도 쉽사리 수비를 뚫어내지 못하는 경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 풀럼이 보여주고 있는 공격력을 고려한다면 풀럼도 쉽사리 수비를 뚫기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풀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홈에서 3승 1무 1패, 원정에서의 1무 5패보다 확실히 홈발을 받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 데이터를 보여드리면 프리미어리그에서 홈 어드밴티지, 홈발 랭킹 가장 높은 것이 바로 풀럼이기 때문에 풀럼의 홈발도 한번 믿어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썬더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홈에서 11골 득점한 것에 비해서 원정에서는 3골 득점으로 확실히 원정에서는 공격력이 급감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썬더랜드가 잘 나간다 하더라도 은근히 풀럼 원정에서 통수를 칠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번 시즌 분위기와 경기력 그리고 전술 상성을 고려한다면 썬더랜드의 무패 프랜사이드가 유리하다고 보여지는 것은 우선 썬더랜드의 강력한 제공권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썬더랜드가 에버튼 다음으로 제공권이 뛰어난 팀인데 제가 에버튼의 제공권까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풀럼의 직전 경기 상대가 바로 에버튼이었고 에버튼에게 무기력하게 0대2로 패배를 당했는데 당시에도 제공권이 뛰어난 에버튼 상대로 공중볼 경합이 17대 12로 상당히 밀렸었던 풀럼이고 0대2로 패배를 당한 상황에서 두 골 실점 모두 에버튼에게 세트피스로 당했습니다. 선제골은 롱스로인 상황에서 그리고 쐐기골은 코너킥 세트피스 상황에서 실점을 했던 풀럼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자면 풀럼은 제공권이 뛰어난 팀을 상대로 세트피스 수비에 약점을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고 에버튼 못지않은 제공권과 에버튼 못지않은 세트피스 공격력을 갖춘 썬더랜드를 상대로 지난 에버튼전에서 고전했던 것처럼 비슷한 양상으로 고전할 가능성이 있는 풀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썬더랜드 역시 지금 무키엘레라는 측면 수비수가 던지는 롱스로인이 상당히 위력적인 팀이고 기본적으로 발라드 같은 중앙 수비 자원들을 앞세운 세트피스 한 방도 강력하기 때문에 에버튼과 동일하게 세트피스 득점이 4골로 준수한 세트피스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썬더랜드가 탄탄한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에버튼이 보여준 것처럼 딸깍 세트피스로 득점을 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이 풀럼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자신들이
홈에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갔을 때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팀들을 뚫어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팀이기 때문에 썬더랜드의 탄탄한 수비 블록을 뚫어냄에 있어서 상당히 고전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풀럼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공권이 프리미어리그 20개 팀 중에서 꼴찌이기 때문에 이 경기도 지금 썬더랜드에게 높이에서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풀럼이 세트피스 실점이 4골로 적지 않은 세트피스 실점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평균 점유율 자체도 썬더랜드가 43.5로 풀럼이 50.2이기 때문에 승리가 필요한 풀럼이 홈에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구도 속에서 썬더랜드의 밀집 수비를 뚫어내지 못하는 전형적인 풀럼이 고전하는 그림이 그려지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역습 수비를 보시면 풀럼이 역습 실점이 2골로 이번 시즌 역습 실점이 두 번째로 많은데, 썬더랜드가 역습 득점 역시 2골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썬더랜드가 선수비 후 역습 그리고 강력한 세트피스를 활용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전술 상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썬더랜드의 무패로 가면 되지 풀럼의 승리까지 가져가는 이유는, 일단 이렇게 원정에서 역배당을 받은 팀, 무패, 이른바 프랜사이드 경기 결과로 몰리는 상황 속에서 허무하게 홈팀 정배당 경기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이 바로 승무패 경기이고, 풀럼 역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홈 어드밴티지, 홈발 랭킹이 전체 1등인 팀인데다가 풀럼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골 결정력이 약점인데, 그래도 이 지금 풀럼에서 기대 득점값이 세 번째로 높은 이 해리 윌슨이라는 측면 공격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웨일스 대표팀에서 A매치 기간에 북마케도니아를 상대로 3골 1도움 해트트릭을 기록을 하고 왔습니다. 이 해리 윌슨 선수가 컨디션이 상당히 좋을 때는 왼발이 상당히 날카로운 선수이고, 특히나 이 왼발 프리킥 한 방이 날카로운 선수이기 때문에 북마케도니아전에서도 강력한 왼발 프리킥으로도 득점을 뽑아냈기 때문에 지금 풀럼의 가장 큰 문제는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의 골 결정력,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대 득점 대비 마이너스 3.42골로 지공 상황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골 결정력 부재, 공격수의 부재가 가장 큰 약점인데, 해리 윌슨 선수가 A매치 기간에 3골을 넣고 돌아왔기 때문에 해리 윌슨 선수가 영웅으로 등극할 수도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리 윌슨보다 풀럼에서 기대 득점값이 높은 루키치 선수는 경고 누적으로 이번 경기 결장이 되고, 라울 히메네즈 선수가 기대 득점값 가장 높은 공격수인데 이 선수는 최근에 10경기에서 한 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해리 윌슨 선수의 왼발 한 방을 믿어볼 수밖에 없는 풀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풀럼 특유의 홈발 랭킹 1등 홈발과 해리 윌슨 선수의 깜짝 왼발 득점 활약 고려한다면 풀럼의 승리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매치이고, 이 전형적으로 봤을 때 썬더랜드의 탄탄한 수비력과 압도적인 제공권 그리고 세트피스 한 방을 고려한다면 여전히 풀럼이 고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패만 찍었다가는 전형적으로 프랜사이드가 부러지는 경기 결과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승무패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 리버풀 대 노팅엄 경기, 리버풀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고, 한번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무승부 이변까지는 찍어볼 수 있는 근거가 다소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리버풀이 맨시티 원정에서 0대3 패배를 당하면서 최근에 프리미어리그 6경기에서 1승 5패 상당히 부진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이번 경기에 주전 골키퍼 알리송 선수가 복귀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골문이 다소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리버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션다이치 감독이 들어오면서 직전 경기 리즈와의 홈 경기에서 3대1 승리를 거두면서 마침내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는데,
어쨌든 원정에서는 2무 3패로 상당히 좋지 못한 원정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리버풀 원정에서 이변을 연출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노팅엄 역시 지금 최전방 공격수 크리스 우드와 측면 공격수 허드슨 오도이가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공격적 공백이 예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션다이치 감독을 말씀을 드렸는데, 션다이치 감독 부임 이후에 모든 대회에서 5경기 2승 2무 1패로 확실히 포스테코글루 감독 시절보다는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선수비 후 역습 축구를 가져가면서 이 노팅엄이 지금 지난 시즌에 돌풍을 일으켰었던 것이 누누 감독 체제에서 선수비 후 역습을 잘 가져갔기 때문인데, 그러한 선수비 후 역습 전술에 익숙한 선수들을 데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을 했을 때는 공격적이고 압박적인 축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고전이 됐었는데, 이 누누 감독과 플레이 스타일이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션다이치 감독이 새롭게 들어오면서 지난 시즌 익숙했었던 선수비 후 역습 전술을 다시 가동을 하면서 노팅엄 선수단이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감독적인 성향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감독 성향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시즌에 이 리버풀의 아르네 슬롯 감독이 부임을 하고 이 노팅엄을 상대로 1무 1패로 승리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노팅엄은 제가 누누 감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도 이 누누 감독 상대로 리버풀의 슬롯 감독이 누누 감독 특유의 선수비 후 역습에 고전을 하면서 2경기 1무 1패 상대 전적의 열세를 기록을 했는데, 지금 새롭게 노팅엄을 이끌고 있는 션다이치 감독 역시 지난 시즌 리버풀을 괴롭혔었던 누누 감독과 비슷한 스타일 선수비 후 역습 추구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션다이치 감독의 노팅엄을 상대로도 리버풀의 슬롯 감독이 은근히 고전할 수도 있는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팅엄이 이번 시즌 세트피스 실점이 9골로 가장 많은 팀이고, 리버풀 역시 지금 세트피스 실점이 7골로 두 번째로 많기 때문에 양팀 모두 세트피스 실점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리버풀이 세트피스 득점이 1골로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공격력이 가장 떨어지기 때문에 세트피스 실점이 가장 많은 노팅엄 입장으로서는 이번 시즌 리버풀의 세트피스 공격력이 가장 떨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호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 역시 노팅엄에게 충분히 해볼 만한 근거를 제공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역습 실점이 3골, 가장 많은 역습 실점을 당하고 있는데, 제가 션다이치 감독이 이끄는 노팅엄이 선수비 후 역습이 강력하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역습으로도 실점을 할 가능성이 있는 리버풀이라는 점에서 이 경기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지난 시즌 노팅엄 상대로 상당히 고전했던 리버풀, 그리고 그 지난 시즌 노팅엄을 이끌었던 누누 감독과 스타일이 비슷한 션다이치 감독이 들어온 노팅엄이 최근에 경기력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 경기는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노팅엄표 선수비 후 역습에 고전하는 그림도 그려지기 때문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무승부까지 이변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래도 4번 경기는 리버풀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 울버햄튼 대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 이 경기 승패로 가르면서 울버햄튼 쪽 이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울버햄튼이 지금 프리미어리그 11경기에서 2무 9패, 아직까지 승리가 없고 12번째 경기에서 한번 첫 승을 노려볼 수 있는 근거는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경기력적으로 보면 투표율이 말해주듯이 크리스탈 팰리스의 무난한 승리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이지만, 꼭 이런 경기가 부러질 가능성이 있고, 제가 1승도 없는 팀을 항상 조심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근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근거로는 감독 교체가 있는데, 울버햄튼이 마침내 감독을 교체를 했습니다. 누구로 교체가 됐는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최근까지 2부 리그, 잉글랜드 챔피언십 2부 리그에서 미들스브러라는 팀을 이끌고 돌풍을 일으키고 있었던 롭 에드워즈 감독을 납치를 해왔습니다. 이번 시즌 미들스브러가 코번트리 시티 다음으로 2부 리그에서 지금 2등을 달릴 정도로 상당히 잘 나가고 있는 팀이었는데 그 미들즈브러를 이끌고 있었던 롭 에드워즈라는 감독을 납치를 해온 울버햄튼이고 이 에드워즈 감독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울버햄튼에서 선수 생활을 했던 감독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울버햄튼이라는 팀에 대한 애정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나 이 미들스브러를 이끌기 전에는 루턴 타운이라는 1부 리그까지 올라왔었던 팀을 지휘를 하면서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로 승격을 시켰던 경험까지 있는 롭 에드워즈이기 때문에 최근에 2부 리그 미들스브러에서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던 감독을 데리고 왔다는 점에서 울버햄튼이 감독 교체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매치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한 두 번째 근거로는 지금 울버햄튼의 공격수 중에서 장신 공격수 라르센이라는 노르웨이 대표팀 공격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지난 시즌에 크리스탈 팰리스 상대로 2경기 2골을 넣었는데 이 라르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노르웨이 대표팀에서 엘링 홀란 선수와 세를로트 선수에게 밀리면서 이 벤치 자원이지만 이번 A매치 기간에 노르웨이 대표팀에서 교체 투입이 돼서 짧은 시간 동안에 A매치에서 득점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지난 시즌 크리스탈 팰리스 상대로 킬러 면모를 보여줬었던 울버햄튼의 라르센이라는 공격수가 A매치 기간에 득점 포구를 가동을 하고 돌아왔다는 점 역시 울버햄튼 쪽 이변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근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세 번째 근거로는 지금 크리스탈 팰리스가 핵심 중앙 수비수 게이 선수가 발부상 여파로 인해서 출전이 불투명하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게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잉글랜드 대표팀에서도 핵심적인 수비 역할을 하는 자원이기 때문에 크리스탈 팰리스 입장으로서도 핵심적인 수비 자원이라고 볼 수 있겠고 만약에 게이 선수가 발부상 여파로 인해서 이번 경기 결장이 된다면 게이 선수의 공백으로 인해서 크리스탈 팰리스의 짠물 수비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세 번째 근거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울버햄튼의 시즌 첫 승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타이밍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제가 롭 에드워즈라는 울버햄튼의 새로운 감독을 설명을 드렸었고 지금 보시는 것은 이번 시즌 2부 리그 데이터인데 이 롭 에드워즈라는 감독이 미들스브러에서 평균 점유율을 보시면 52.4%로 그렇게까지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는 스타일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울버햄튼에 부임한 이후에도 어느 정도 점유율은 가져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 2부 리그 미들스브러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쇼패스 횟수가 전체 세 번째로 많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점유 축구를 하면서 짧은 패스 축구를 구사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리스탈 팰리스의 글라스너 감독은 평균 점유율이 41.7%, 번리 다음으로 낮은 점유율을 추구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울버햄튼의 롭 에드워즈 감독이 2부 리그 시절에 보여줬었던 점유율을 50% 이상 가져가면서 짧은 쇼패스, 패스 축구를 선보인다면 오히려 이 점유율을 낮게 가져간 상황에서 선수비 후 역습을 추구하는 크리스탈 팰리스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호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무난하게 크리스탈 팰리스의 승리도 같이 가져가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선수비 후 역습을 추구를 하면서 다이렉트 공격 스피드 역시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빠르지만 골 결정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지금 이 패스트 브레이크 역습 상황에서의 득점을 보면 0골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습 상황에서의 골 결정력도 상당히 떨어지고 지금 기대 득점 값은 20.01로 20골인데 실제 득점은 13골이 그치면서 기대 득점 대비 골 결정력이 마이너스 7.01로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골 결정력이 가장 떨어지는 것이 바로 크리스탈 팰리스이기 때문에 크리스탈 팰리스의 골 결정력 난조가 나온다면 은근히 고전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들스브러 시절에 에드워즈 감독이 역습 7점이 한 골로 역습 수비가 나쁘지 않았던 감독이고
이 크리스탈 팰리스가 그래도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 5골로 상당히 많은 세트피스 득점을 보여주고 있고, 세트피스 기대 득점 역시 아스날 다음으로 높은 팀이기 때문에 크리스탈 팰리스가 세트피스로도 재미를 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한 가지 짚어드릴 것은 2부 리그 시절 미들스브로를 이끌고 에드워즈 감독이 지금 세트피스 실점이 5골로 적지 않은 세트피스 실점을 했기 때문에 크리스탈 팰리스의 세트피스 공격력이 통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옆에 보시는 기대 실점값,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기대 실점값은 3.01로 2부 리그에서 가장 낮았던 것이 바로 미들스브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에드워즈 감독이 세트피스 수비 조직력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리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은근히 변수가 많은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의 핵심 수비수 게이 선수가 결장이 되면서 울버햄튼의 롭 에드워즈 감독이 새롭게 부임한 감독 교체 효과, 그리고 지난 시즌 크리스탈 팰리스 상대로 2경기 2골로 킬러 면모를 보여줬었던 울버햄튼의 장신 공격수 라르센 선수가 A매치 기간 노르웨이 대표팀에서 득점포를 가동을 하고 돌아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울버햄튼이 시즌 12번째 경기 만에 한번 첫 승을 노려볼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5번 경기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 뉴캐슬 대 맨시티 경기, 뉴캐슬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뉴캐슬이 홈발을 받는 팀이지만 맨시티가 최근에 뉴캐슬 원정 12경기 9승 3무 무패로 뉴캐슬 원정에서 상당히 강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또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장신 수비수 키가 2m에 육박하는 주전 수비수 댄번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댄번 선수가 스피드는 느리지만 이 제공권 경합 능력, 그리고 세트피스에서의 한방이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이 댄번 선수가 빠지게 된다면 이 맨시티의 절정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엘링 홀란 선수를 상대로 뉴캐슬이 공중에서 상당히 고전할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번 시즌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리그 11경기 11골로 득점이 3번째로 적은 팀이기 때문에 골 결정력 측면에서도 엘링 홀란 선수가 버티고 있는 맨시티보다 훨씬 더 떨어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주포 공격수 엘링 홀란 선수가 모든 대회 10경기에서 무려 15골을 넣고 있고, 이 노르웨이 대표팀에서도 2경기 4골을 넣어주면서 이 노르웨이 대표팀의 월드컵 본선 티켓 땀냄에 있어서 상당히 공을 세우고 돌아온 홀란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홀란 선수를 막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뉴캐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은 양팀의 골 결정력인데, 뉴캐슬이 기대 득점 대비 마이너스 3.26골인 것에 비해서 맨시티는 기대 득점만큼의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 득점 20.43골 대비 실제 득점 21골을 하고 있는 맨시티이기 때문에 홀란 선수를 앞세워서 골 결정력이 준수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의 빠른 역습이 장점입니다. 측면 자원 도쿠 선수를 비롯해서 엘링 홀란 선수 역시 빠른 스피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본머스 다음으로 역습 득점이 4골로 2번째로 많은 것이 바로 맨시티인데, 이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역습 실점 2골 2번째로 많고, 특히나 역습 공격을 허용한 횟수가 15번으로 가장 많기 때문에 이 뉴캐슬이 수비 뒷공간을 노출하게 된다면 맨시티의 퀄리티 있는 역습이 통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맨시티가 하나 아쉬운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득점은 한 골로 리버풀과 함께 이번 시즌 세트피스 공격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맨시티이기 때문에 세트피스 공격력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도 세트피스 수비력은 맨시티가 실점이 2골로 상당히 적기 때문에 충분히 맨시티가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뉴캐슬의 장신 수비수 댄번 선수의 징계 결장에 따른 제공권 경합 측면에서 맨시티가 홀란 선수를 앞세운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뉴캐슬이 이번 시즌 수비 뒷공간 노출과 더불어서 역습 공격 허용 횟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기 때문에
엘링 홀란과 측면자원 도쿠 선수를 앞세운 빠른 역습의 강점이 있는 맨시티가 충분히 역습으로도 재미를 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맨시티가 최근에 뉴캐슬 원정에서 상당히 강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뉴캐슬의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일부 마지막 경기 오사수나 대 소시에다드 경기 저득점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득점 무승부로 가는 이유는 이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핵심 공격수 부디미르 선수가 최근에 부상으로 이탈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디미르 선수가 오사수나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하고 있는 선수이고, 특히나 최근에 소시에다드 상대로 오사수나가 강했는데, 이 소시에다드 상대로 오사수나가 라리가에서 3연승을 거뒀는데 그 3경기에서 이 부디미르 선수가 4골을 넣으면서 오사수나의 승리를 이끌었기 때문에 이 오사수나의 주포 공격수 부디미르 선수가 이번 경기 빠지게 된다면 오사수나 특유의 빈공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저득점 무승부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물론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주포 공격수 오야르사발 선수가 최근에 A매치 포함해서 3경기 4골로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지만, 소시에다드는 지금 원정에서 6경기 3무 3패로 승리가 없을 정도로 원정에서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이 소시에다드에 떨어지는 원정 경기력을 고려한다면 저득점 무승부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사수나가 부디미르 선수가 빠져서 골은 못 넣을지언정 지금 홈파를 세게 받기 때문에 홈에서 3승 1무 1패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홈에서는 5실점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라리가에서 실점이 3번째로 적은 수비빨은 여전히 있는 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득점 무승부의 가능성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최대 약점이 바로 골 결정력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사수나가 기대 득점 대비 마이너스 5.25골, 소시에다드 역시 마이너스 5.02골로 양팀 모두 지금 라리가에서 최상위권의 골 결정력 부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저득점 양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 오사수나는 가뜩이나 골 결정력이 떨어지는데 에이스 공격수 부디미르가 부상으로 빠져있는 데다가 부디미르가 소시에다드 상대로 최근에 강했기 때문에 여러모로 오사수나가 부디미르 선수가 빠지게 된다면 득점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팀 모두 제공권이 뛰어난데 오사수나가 좀 더 제공권이 더 좋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공격 상황에서 평균 크로스 횟수가 20번으로 라리가에서 5번째로 크로스를 많이 올리는 팀인데, 오사수나가 알라베스 다음으로 제공권이 뛰어나기 때문에 단순히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리다가는 오사수나의 강력한 제공권에 가로막혀서 득점에 실패하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실제로 소시에다드가 크로스를 많이 올리는 것에 비해서 헤더 득점은 한 골로 상당히 뚝배기가 약한 모습이 있는데, 오사수나가 기본적으로 헤딩에 의한 실점이 한 골로 적고 제공권이 뛰어나기 때문에 소시에다드가 크로스는 많이 올리겠지만 오사수나의 제공권에 가로막히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친선 경기를 제외하면 라리가 기준으로는 오사수나가 소시에다드 상대로 3연승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천정 면모를 고려한다면 오사수나도 쉽게 패할 것 같지 않은 경기이고, 무엇보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홈 어드밴티지, 홈발 랭킹이 오사수나가 라리가에서 가장 높은 팀이기 때문에, 반대로 소시에다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리가 6경기, 원정 6경기에서 3무 3패로 승리가 없었기 때문에 오사수나의 홈발과 소시에다드의 원정 경기력 기복을 고려한다면 저득점 무승부 양상 충분히 그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세트피스 수비력 역시 오사수나가 1실점, 소시에다드가 4실점으로 세트피스 수비력 역시 오사수나가 좋고, 세트피스 공격력 역시 소시에다드가 1골, 오사수나가 3골로 세트피스는 확실히 오사수나가 강점을 보이고, 반대로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역습 실점이 3골로 두 번째로 많은데 오사수나가 역습 득점이 1골로 역습에 강점이 있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점 역시 소시에다드에게 해볼 만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5대5의 매치, 0대0이나 1대1의 무승부 구미가 당기는 매치이지 않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7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1등 상금이 한 번 이월된 축구 승무패 77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8번부터 14번 경기는 현미경 분석 2부에서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전용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아직까지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하지 않으신 분들은 멤버십으로 합류하신 다음에 현미경 분석 2부까지 시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2부 경기들에서도 이변을 노릴 만한 경기들 상당히 많기 때문에 현미경 분석 2부도 꼭 시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